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 며칠 누그러지나 싶었던 광주의 코로나 환자가 어제 오후와 밤 사이에 급격히 늘어 9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치과 직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지역 카페인 광주 상생카드의 추가 할인 기간이 8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추가 할인 혜택을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서구가 갑질로 강등당한 전 보건소장을 다시 임명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보건소 직원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 하루 9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9명. 이 가운데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일곡 중앙교회 교인 2명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는 7명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192번째 확진자를 비롯해 이 환자와 식당에서 접촉한 6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2번째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이 발현된 날짜는 지난 14일이지만 상당 기간 자가치료를 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은 8일 동안 지역사회 곳곳을 다닌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도 큽니다. 게다가 192번째 확진자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191번째 환자도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17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30대 여성을 191번째 확진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경우 172번째 확진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병원 근무 때도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없거나 한 명에 그쳐 잠잠하나 싶었던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그제 해외 감염을 포함해 4명, 어제 하루 9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할인 혜택이 늘어나자 이용자들이 급증한 건데요. 당장 8월 말로 예정이 됐던 추가 할인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그 지원이 계속될지는 고민거리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역 화폐로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광주 상생카드 발급을 위해 시민들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홍보 효과로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연초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1,000억 원을 초과해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캐시백 형태로 할인 혜택을 주고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광주 상생카드는 입소문을 타고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할인 혜택이 5%에서 10%로 늘어나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면 훨씬 좋죠. 저는 이제 8월 달에 끝난다고 언제 뉴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받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광주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 10% 할인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3차 추경 예산 중 2,100억 원이 이미 확보돼 사업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4천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광주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매일 우산을 챙겨 나서는 요즘입니다. 특히 오늘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특히 모레까지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후나 밤부터 발효가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승홍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은 오는 9월 지역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광주시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설명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해남, 영암과 신안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다 징계를 받고 부서를 떠난 상사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광주 서구가 갑질로 강등당한 전 보건소장의 재임명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보건소에 그대로 남아있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A씨. 지난 2018년 당시 보건소장이던 박모 씨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박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막말과 폭언을 들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저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질 않더라고요. 야, 너는 뭘 잘하냐? 야, 물, 커피. 반말은 기본이고 자기 기분대로 저희를 대하더라고요. 박 전 소장의 이런 갑질은 10여 년간 이어졌고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실시한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칼이나 자로 옆구리와 배를 쿡쿡 찔렀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업무일지를 던지고 언성을 높이며 노려봤다는 등 주로 간호직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박 씨를 소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타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가 승진 예고 명단에 박 과장을 포함시킬 예정이고 다시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갑질 상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조는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가해자를 보내는 것은 2차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분은 알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김현재 나를 해가지고 내가 강경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과연 좋게 해준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피해자들은. 서구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에만 5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을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코로나 사태 속에 소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서구청 직원 중 유일한 의사 면허를 지닌 박 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한편 해당 과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노조가 지방 의원들의 갑질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공로 광주본부와 광주 5개 자치구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광주시 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비리나 비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의 체육부장과 코치가 여고 소프트볼 팀 선수들을 폭행하고 또 학부모에게 돈을 걷어서 횡령한 의혹이 일었었죠.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혐의들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행과 횡령, 선수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 결과 선수 폭행과 물품 및 보조금 횡령, 금품 수수들의 혐의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결국 체육부장과 코치 등 2명은 보직을 떠났고 학교장 역시 평교사로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들여다본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겁니다. 녹취 파일 조사나 당사자 소환도 없이 내려진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녹취를 해서 증거를 제출하려고 저는 준비 중인 단계였는데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코치 A씨 한 명의 금품 수수 혐의만 기소한 검찰은 혐의 금액마저도 크게 줄여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검찰이 고등법원으로 넘긴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특정 기간이 줄어들어 4,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혐의 축소와 불기소 이유를 묻자 검찰은 고소인 당사자에게 통보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인 학부모는 불기소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그게 나오면 항상 연기가 되고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학부모가 제출한 탄원을 받아들인 고등법원은 오는 9월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지난해 4월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소장 제출 1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3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범기업 가운데 한 곳인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최근 소송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은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광주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활용한 축구 전용구장이 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져 실감나는 경기 관람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아쉽게도 이번 주말은 무관중 상태로 첫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몸단장이 한창인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 푸른색의 잔디를 둘러싸고 만여석의 관중석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과 관중석의 거리는 불과 5m 남짓.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관중들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새로운 경기장에서 또 꼭 이제 또 첫 경기를 좀 좋은 추억으로 갈 수 있게끔 전광판과 조명 시설도 새로 설치돼 한층 밝아진 야간 경기가 가능해졌고 관중석 아래쪽으로는 LED 광고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전용구장 안에 숙소와 라커룸, 트레이닝 시설 등이 설치돼 선수들은 경기와 훈련을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일부에서는 경기장 한쪽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일부 노출됐고 가변형 관중석인 만큼 안전이 운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관중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 보강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의 시설 점검을 통과한 축구 전용구장에서는 오는 25일 개장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경기에서 광주FC는 팬들의 참여로 제작된 10주년 유니폼을 착용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랜 기간 광주의 중심이었던 충장로를 30년 이상 지켜온 상인 또 가게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 나왔습니다. 충장상인회가 발행한 책 충장로 오래된 가게인데요.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매달 마지막 월요일마다 광주의 근현대 문화와 역사를 돌아봅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 충장로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가게가 얼마나 되나요? 네, 책에 의하면은 58개의 오래된 가게 그리고 4개의 지역 은행의 내력이 담겨 있습니다. 1946년에 문을 열어서 80년 넘게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전남 의료기 상사, 그리고 벌써 55년 된 백광단 보석원, 60년대 충장로는 양복업의 전성기였는데요. 네, 현존하는 충장로의 가장 오래된 유성 양복점 이야기, 그리고 또 영암반점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강춘본 서수화 대표는 원래 화교였는데요. 네. 이제는 광주에 정착해서 저희가 파는 거는 한 끼 음식이 아니고 음식 안에 담겨 있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찾는 단골 때문에 그만두거나 음식 맛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충장로를 시내라고 시내,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충장로가 도심으로 역할을 했던 건가요? 네, 광주 형성 과정, 발전 과정에서 충장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충장로 4가, 5가는 조선인 상가, 1, 2, 3가는 일본인들의 상점가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충장로 상가가 조성된 시기는 1905년부터입니다. 네, 보통 충장로는 소비의 공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책에 적힌 것처럼 뭐 한복, 양복, 양장, 양화, 기금속, 안경 등 제조업 장인들의 정성으로 일궈진 생산의 공간이기도 문화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소개해 주신 책 사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비밀품이고요. 아. 네, 일단 동구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에도 배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책 집필자인 이민자 소년에서 대표하고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 충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서 그 자체로 시간의 가치를 품은 문화 자산이다. 그런데 이런 자산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시민들과 함께 할 때 힘을 얻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광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건가요? 네, 광주학 공부모임입니다. 네. 광주학 콜로퀴움이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 도시공간과 역사, 광주 읍성처럼 지역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광주 근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5차례 강연과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화 시대 광주천 사람들,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 근대 광주의 건축문화 건축가 등을 주제로 발표와 역시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언제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7월 27일 콜로퀴움 주제가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입니다. 일제강점기 소양화를 수용한 네. 광주 전남 소양화가들의 활동,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구상회화의 특징들에 대해서 김허경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날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련 배너 클릭하시거나 유튜브 내 검색창에서 광주문화재단 TV에 검색해 들어가셔서 접속 가능합니다. 네.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시간입니다. 네, 지역 다음을 세우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낮게 들고 있죠. 투수 맞고 굴절. 괜찮다는 사인을 줬어요. 다행입니다. 유민상 선수는 내야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밀어냅니다. 이 타고 중견수 앞에 안타. 3루자 허민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찬호 2루.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 파울팁 3진. 양현종 선수가 탈삼진 개수에서 김민우 선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타이밍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겠죠. 반스 선수가 다시 한번 삼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탈삼진 8개째 수확하고 있는 양현종 선발 투수입니다. 오선진 선수는 6경기 연속 무안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야 그대로 잡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살짝 떠올랐던 애매했던 타구를 최정용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무안타의 끝이다. 들어왔습니다. 경기 끝. 양현종 선수가 4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됩니다.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만든 작은 영화관들이 최근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운영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전남에 있었던 작은 영화관은 총 7개, 이 중 장흥과 곡성, 화순, 보성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지자체가 직영하는 고흥, 지역 업체가 운영하는 진도, 완도만 작은 영화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일선 점포를 1층으로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업무가 많아 영업점을 줄이거나 2층으로 옮겨 임대료를 절감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금융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광주은행은 말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1층에 문을 연 지점은 송정 등 5곳이라며 하반기에도 점포들을 1층에 옮기거나 새로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와 국적, 장애 여부 등을 뛰어넘어 예술로 교류하는 전시가 27일부터 3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과 인근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문 예술인들의 작품부터 장애인 작가들의 사진 그림 전시, 어린이 미술 작품 전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캄보디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와 광주에 거주하는 어린이 500여 명과 작가 17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전국 5월 창작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10팀이 결정됐습니다. 본선은 다음 달 8일 5월 창작가요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 5월 창작가요제 예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상심사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과 이후의 희망, 세월호와 5월 광주 시민을 위한 음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산을 챙겨나가는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특히 모레까지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낮부터 자정 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면서 무려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 장맛비가 내렸기 때문에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오후 혹은 밤부터 발효가 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현재 기온 21.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높겠지만 큰 더위는 없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해남은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